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주저리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24년의 사자성어가 도량바로였다고 하네요. 뜻은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약간 시대 비판적인 그런 사자성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좀 보면 코스피 코스닥 연봉인데요. 연봉으로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나타내는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1년 동안 종가 기준으로 약 9.63%가 빠졌죠. 고가일 때는 꽤 많이 올라갔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 마이너스 거의 한 10% 정도 빠졌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1%가 빠졌습니다. 고가였을 때는 한 6%까지 올라갔었지만 결국에는 많이 빠졌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한 게 보입니다. 물론 코스피도 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서 그런가요? 자, 나스닥, S&P와 나스닥을 좀 보면 S&P는 약 23.31%가 상승을 했죠. 나스닥은 28.64%가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부럽죠. 2년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올해에는 25년에는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가 기본적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음봉을 나타내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하겠다, 코스닥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일반적인 뷰가 있습니다. 금과 환율 그리고 TLT, WTI를 좀 보면요,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종가 기준으로 한 26% 상승을 한 금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올해 좋았다고 생각되는 나스닥도 좋았지만 비트코인도 좋았고 금도 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환율을 보면 종가 기준으로 약 13%가 올라서 마감이 됐죠. 차트 모양으로 보면 이게 지금 상승세가 끝나 보이지도 않아서 25년에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못하겠고요. 횡보하거나 서서히 내려오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골드는 가격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역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10년물을 봐야 되는데 일단 TLT를 보면 하락세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는 있어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기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채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윗거를 나타내고 있고 횡보하려고 하는 것과 약간의 상승의 힘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죠. 20선 위기 때문에 연봉상 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국채금리를 좀 보면 미국이요, 월봉인데 박스권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5.0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3.25 이런 수준, 요 박스권 움직이겠지만 지금 상태는 약간은 상승 무드이잖아요. 요게 내년에는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코스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들을 좀 보면 일단 2024년이 시작이 됐을 때부터 하락을 했고요. 밸류업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좀 상승하는 무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중동 전쟁이 터지고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았다가 대왕고래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쭉 상승을 하고 금지되어 있던 공매도를 연장을 한다는 이유와 바이든 사퇴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삼성전자를 꾸준히 팔아대고 우리나라를 꾸준히 팔아대기 시작하죠. 7월 이후부터. 그러다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뜨면서
양시장 막 8% 이상씩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8월 어느 날에는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었죠. 트럼프가 우여곡절 거래 당선이 되고요. 이때가 11월 초, 그리고 12월 초에 또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좋아졌다가 다시 또 제주항공 참사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이제 퍼플렉시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주요 이슈들을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돼야죠. 회복이 돼야지 좋겠고, AI 열풍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많이 떠났고요. 2차 전지도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정부 증시가 이게 좀 잘 되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뭐 상법 개정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잘 좋게 끝났으면 좋겠고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었고, 뭐 ETF 우려 이런 게 있었나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좀 있었죠.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반도체 업황 회복, AI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외국인 매도,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뭐 이런 국내 뭐 정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반기에 좀 하락했다. 그래요. 뭐 9.36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63%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마감이 됐고, 시가총액도 감소했고, 상반기에 상승했으나 하반기에 하락했다.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고요. 시가총액도 감소했다. 뭐 주요 요인이 정책으로 밸류오브는 상승 기대감을 형성했고, 외국인은 순매도로 됐고, 반도체는 하반기에 악화되면서 좋지 않았다. 특히나 삼성전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죠. 글로벌 경제는 뭐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좀 있을 테니까 이런 정도 보고요. 한국 증시는 2025년에는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한다. 밴드 라인이 좀 굉장히 길던데 2200에서 3200 한 1000포인트 이 안에 있겠죠. 물론 뭐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상단 쪽을 좀 보고 있는 거죠. 3000 정도 가지 않겠나 이 정도 봅니다. 상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도 조금은 상승을 하겠죠. 하반기는 이건 좀 지켜봐야죠.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이기 어떤 행정부와의 어떤 조율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국내 정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는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 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시장이 된다면 조금 불안한 풍선 효과가 언제든지 터질지 모르는 뭐 어떤 폭탄 효과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증시가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 배당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하고, 하반기에 이건 좀 저는 좀 다른 생각이죠. 오히려 하반기에 더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코스닥은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퍼플렉시티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코스닥은 괜찮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S&P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본다고 합니다. 약 10% 정도 더 오르지 않겠나. 보통 한 6천에서 7천 사이를 보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조금은 상승을 하겠죠. 큰 문제가 없다면 돈이 풀리니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만, 또 어떠한 이슈가 터져서 갑자기 급락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뭐 AI, 또 양자, 뭐 자율주행, 뭐 우주,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꺼질 불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수몽키님이 이런 걸 적어주셨어요. 뭐
1월 9일 목요일 날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하루 쉬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금리 FOMC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BOJ 이런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년 새해 오늘 1월 1일 잘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또 즐거운 투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